경남 188개 고교 2만 8천여 명의 고3 학생들이 오늘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맞은 새학기 첫 등교에 반가움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오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코로나19로 축소돼 열립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추모 열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가장 빨리 도입한 경남의 자동차 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무료 개방한 공영 주차장이 얌체 장기 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불편하다는 하소연에 진주시는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3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경남에선 188곳의 고등학교에서 2만 8천여 명의 고3 학생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두 차례 연기 끝에 맞은 첫 등교 날, 선생님과 학생들은 반가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새학기 첫 등교길에 오른 고3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교문에 들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검사를 통과한 학생들만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규칙을 설명합니다. 하루 종일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딱 한 번, 밥 먹을 때.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급식 시간. 1, 2m 간격으로 줄을 서고 식탁 2개, 지그재그로 4명만 앉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이같이 식사 시간에는 지도가 좀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교 수업 첫날 경남 지역 고등학교 188곳의 전체 고등학교 수험생 가운데 99%인 28,764명이 출석했습니다. 발열 증상을 보인 50명은 등교 중지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학습 진도와 집단 감염 가능성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등교가 많이 늦춰져서 조금 학습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등교하게 돼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까.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27곳도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든지를 옆에서 바로바로 챙겨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수업도 하고 배드민턴도 쳐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로 대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국립대와 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입시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국립대 입시설명회는 내일과 오는 25일, 교육대 입시설명회는 모레와 오는 26일, 진주교육지원청과 창원에 있는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각각 열립니다. 입시설명회에서는 대입 전형과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현황 살펴보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2명 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세인가 싶었지만 병원과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다시 30명대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있다면서 우려했습니다. 정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32명, 누적 확진자는 11,110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32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24명, 해외 유입은 8명인데 국내 발생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신규 확진자는 한때 30명대를 이어가다가 지난주 20명대로 줄었고 최근 나흘간은 10명대로 안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서울 삼성병원과 인천 학원강사 관련 확진 등 지역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가 현재 총 196명이라며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학원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2주간 총 46만 7천여 곳을 점검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11,800여 건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가 15,000여 곳의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했고 이를 위반한 업소 45곳 가운데 12곳은 고발 조치했으며 31곳은 고발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업장의 지침 이행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PC방과 노래 연습장,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경남은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는 가운데 서울 이태원 관련 901명에 대한 검사도 완료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태원 관련 확진자의 직접 접촉자 65명 등 대상자 901명의 검사를 모두 마쳤고 8명만 검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자가격리자는 1,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330여 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오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회고전이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추도식은 규모를 축소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상록수. 시민 207명이 각자 부른 동영상을 모아 온라인 합창을 합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어린이들과 줄다리기 하는 장난스러운 표정. 서민들과 어우러진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인간적인 모습을 담은 온라인 추모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서거 11주기를 맞아 만든 노무현의 시대 등 특별 영상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됩니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오전에는 대통령 묘역 입장이 통제돼 시민 추모객을 위해 인터넷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최소의 인원을 모시고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몸은 집에 두시고 마음만 가지고 10시부터 진행되는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봉하마을을 찾는 시민 추모객은 추도식이 끝나는 오후부터 3차례 공동 참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담과 또 행사 이런 말씀하신 거를 많이 듣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내가 너무 몰라서 너무 죄송해서 여기 와서 꼭 인사드려야 되겠다. 노무현 재단은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추모 전시회와 추모 방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사거나 금융거래할 때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답답하고 불편하셨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1999년에 도입돼 20년 넘게 사용됐습니다. 다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금융거래와 쇼핑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없애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폐지 법안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인과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쓸 수 있고 갱신하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신규 발급됩니다. 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 다른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어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지문과 홍채 등 신기술을 앞세워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19 충격을 감안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2%로 크게 낮췄습니다. KDI는 또 정부 재정 지출이 계속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KDI가 수정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2%입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2.3%보다 2.1%포인트나 낮춘 수치인데 원인은 코로나19입니다. KDI는 대면 접촉이 줄어든 탓으로 민간 소비가 줄었고 여러 나라의 봉쇄 정책으로 수출도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IMF 등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는 높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불확실성이 커서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0.2%를 제시했다는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높지만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KDI는 내년 성장률은 3.9%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걸 전제로 한 전망인데 코로나19 양상이 큰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 충격을 정부 일자리 정책이 보완하면서 취업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DI는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경남의 스마트 산업 1년을 진단하는 연속 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스마트 공정을 가장 빨리 도입한 경남 자동차 부품 산업 살펴보죠. 스마트 공정 도입 뒤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줄고 생산성은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대규모 해외 수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자동차 오일 펌프와 압축기, 케이스 등 주물 제작에 특화된 중소기업입니다. 쇳물을 녹여 정밀 부품을 만드는 특성상 조건이 미세하게 달라질 때마다 불량이 생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스마트 공정을 도입한 뒤 이런 문제 대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쇳물을 녹이는 용해로 온도와 냉각, 보온, 공기 압력 등 수십 가지 데이터를 축적해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돌려가지고 불량률을 어떻게 원인 인자, 결과 도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공 공정도 마찬가지. 로봇 석 대가 바쁘게 움직이며 공작기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꺼내 완성품의 품질 검사까지 해냅니다. 완제품에는 레이저로 수십 가지 제작 정보를 새겨 연구 기록합니다. 지난해 스마트 공정 도입 이후 생산성은 20% 오르고 불량률은 30% 줄었습니다. 인자 관리가 전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업체든지 한국의 어느 업체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770곳, 39%가 스마트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단계 수준도 높은 편으로 1,000억 원대 해외 수주를 터뜨리는 글로벌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계는 스마트 공정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창원 특례시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허성무 창원시장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 무산은 자치분권의 열망을 짓밟은 20대 국회의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 과제로 해당 법안이 재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오늘 창원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지방 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21대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가야문화권 등 고대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사문화정비법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비용과 연구재단 설립,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가야사 연구복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주형 내일체험공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 등은 예산 2억 1,500만 원을 들여 지난 4월부터 다음 달까지 내일체험 공제에 가입한 노동자와 사업주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면 사업자 부담분의 50%를 지원합니다. 내일체험 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노동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을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교육지원청이 오늘 장애아동과 청소년 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수영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진주시는 수영교실 운영시설의 선정과 관리 담당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진주교육지원청과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위한 협약도 맺습니다. 진주시가 비봉산과 선악산을 잇는 봉황교 아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3월 20억 5천만 원을 들여 건물 7채를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가 차량 76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진주시는 비봉산과 선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말티고개 봉황교 아래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진주시가 지역 상권을 살려보자면서 유료인 공영주차장을 몇 주 전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권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방송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여석 기자. 네, 진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면 상권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상인들이 지금 다시 유료로 되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6일부터 곳곳에 공영주차장 5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입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와는 달리 수일 동안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얌체족이 늘면서 유료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스 먼저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의 대형마트 앞, 유료로 운영되던 공영 주차장입니다. 차량 6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지만 이른 아침부터 꽉 찼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무료로 개방한 뒤 며칠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주차 차량 때문입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한 10일, 20일, 5일, 3일 돼 놓는 거는 장난입니다, 장난. 완전 그 점심시간이 되고 나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차대할 곳이 없어가지고 갓길 주차를 해놓고. 주차된 차량에 장기 주차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여러 장 부착되어 있고 색도 바랬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오히려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장기 주차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저희 뒤쪽에 주택단지나 빌라단지에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0여 대 규모의 다른 공영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배회를 4번, 5번 배회를 하다가 결국은 주차를 하지 못하고. 진주시는 다음 달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계도를 한 번 더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그렇게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전면이나 부분 유료화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진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유료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곳은 모두 53곳. 무료로 전환하면서 운영비로 쏟아부은 돈은 모두 4억 6천만 원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시민들이 장기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평소 이용률이 높은 진주경찰서와 하대동 대형마트 등 유료 공영주차장 4-5군데를 둘러봤는데요. 차량 대부분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에게 상가 이용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장기간 이용하는 차량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료로 운영할 때 평일 오전 시간에 빈자리가 많았는데 무료가 되면서 차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상인이나 또 손님들이 지금 진주시에 민원을 넣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이나 상인들, 주민들 상당수가 진주시에 민원을 여러 차례 넣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이 갓길이나 골목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나고 또 불법 주차 단속에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이용률이 높은 곳은 무료 개방한 뒤 장사가 더 안 된다면서 유료로 다시 전환할 것을 원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하면서 쭉 둘러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손님들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둘러본 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소방천 근처나 보행로 뒤, 교차로 모퉁이 같은 위험한 곳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도 많았습니다. 평일 낮에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상가를 찾아온 주민들은 주차를 하려고 몇 바퀴를 돌다가 주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장기 주차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장시간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하는 주차 요원들이 장기 주차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스티커 형식이 아닌 종이를 끼워 넣는 방법이다 보니까 손쉽게 제거를 할 수 있어서 몇 차례 안내문을 올려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아예 연락처가 없거나 받지 않고 틀린 번호를 적어놓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장기 주차 차량 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량 주인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의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네, 진주시는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주소를 파악해서 장기 주차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안내를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전면 유료화나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취지는 참 좋은데 그렇다고 장기 주차를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현석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첫 등교. 불안하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하고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만감이 교차하는 하루였을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부모의 바람은 무엇인지, 또 교육당국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리얼리즘 아래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개학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당연히 학교를 안 가야지. 지금은 가면 안 되지. 공부가 중하나 사람 목숨이 중하지. 정부가 2주 더 연기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데리고 있을만 했어. 개학이 또 2주 미뤄져. 그때부터 이제 힘들었어. 내가 계속 얘랑 놀아줘야 된다. 난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까. 개학은 결국 추가로 연기됐죠. 타인을 원망하게 되지. 누구 때문에 학교 못 가나. 전 학년 일주일씩 미뤄졌습니다. 그냥 올해는 포기하자. 약간 PT 체조할 때 마지막 거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붙이는 애들이 꼭 있잖아. 정부는 이번 주 고3부터 시작하는 순차적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엄마들 속마음 마음껏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을 하게 된다면 2m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칸막이 이런 거 밥 먹을 때도 한 사람 먹고 가면 알코올이나 에탄올로 이렇게 소독하고 더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칸막이는 지금 학교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다 끝났고요. 학생들의 동선 관리, 어떻게 시차를 두고 급식소에 가고 화장실을 가고 이 복도조차도 선생님들이 지도해서 다닐 수 있게 하고 하는 저희들이 급식소에 방역 전담 인력을 한 명 추가 배치합니다. 학생들이 1차적으로 급식하고 나가면 식탁이나 이런 것을 소독하고 닦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학생이 들어오고 거리를 띄운다거나 또는 마주 보게 하지 않게 하거나 뭐 이런 저희들은 그 배치를 이미 완료하고 있습니다. 위생 키트를 꼭 한 사람씩 마련해서 줄 것 같아. 소독제, 소독 티슈, 뭐 마스크 꼭 들고 다니도록. 꼭 등교할 때 들고 와야 출석 인정을 해주고. 그거 괜찮은 게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마스크 꼭 벗어야 되잖아. 그럼 애들이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어서 이렇게 간대. 들어온 거를 다시 밥 먹고 오면 이렇게 쓴다더라고. 일괄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데 보관했다가. 근데 교육감이 나서서 좀 경상남도 아이들 다 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공공두다 괜찮아. 조금 싸게. 저희들은 이미 그 위생 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독용품 그리고 이거 열어보면 마스크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위생 손수건, 물티슈, 목에 걸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다 나눌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시도교육청에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번 더 세볼까? 네. 아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은 선생님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다 연습해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 매뉴얼이 정말 FM적으로 마스크를 씁시다, 뭐 열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펜수가 나가고 열이 나는 것 같아. BTS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좋고. 네. 너무 걔네들이 비싼데. 그런 데 써야지 색감을. 또 요즘에도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틱톡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런데 챌린지처럼 영상 찍어갖고 올리고. 제가 BTS 쪽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돈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가 BTS가 될 수는 없고요. 제가 펭수탈을 쓰고 이거 한번 챌린지 한번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초반에 2월 말에 이거 로또 걸릴 확률이나 뭐 코로나 걸릴 확률이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지. 내조차도 처음에 뭐 방심했고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좀 위생적으로나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당연히 뭐 자기도 직업이고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하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학교를 신뢰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에서 받은 기부금 5억여 원이 공시 자료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녀상 배지 등 위안부 추모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는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위안부 관련 단체에 기부합니다. 마리몬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모두 6억 5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정대협의 공익법인 공시자료에는 2018년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5억 4천여만 원이 공시자료에서 빠진 겁니다.
정대협은 마리몬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 캠페인 비용으로 기부한 2,600여만 원도 기부금 내역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몬드 측은 정대협에 기부한 금액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 정확한 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정의연의 연례활동 보고서를 받아왔고 기부금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연 관계자들이 각종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몬드는 2016년 정의기억재단 출범 당시 2억 3천여만 원을 재단 설립금으로 출연했는데 정대협은 이 돈을 당시 사무처장의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앞서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도 활동 당시 각종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 같은 회계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쯤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엔 검찰이 정의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정의연을 폄훼하지 말라 지지 선언도 잇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해온 또 다른 시민단체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이슈대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 모임 송도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모임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 모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정의연의 지역 모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저희 통영거제 시민 모임은 정의연하고 별개 단체고요. 예.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통영거제 지역에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 복지 지원 활동을 시작으로 저희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죠. 그렇군요. 최근에 그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서 지지 선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들이 방도 나갔지만 뭐 회계 부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쉼터 매입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 입장은 유효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 왔고 네. 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30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사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 시민 사회가 모두 이제 양심 세력들이 이 30년 운동사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회계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보도들이 검증이라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어떤 해명 자료를 가지고 할머니의 발언만 가지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이제 부풀려져서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오늘 뭐 검찰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서 나오는 이제 검찰 조사와 그리고 정의원에서 어쨌든 이제 3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검증받겠다 해가지고 공인회계사 협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공문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검증 절차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안들이 문제점,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면 되고요. 그리고 범죄가 있으면 마땅히 또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좀 더 차분히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지지 입장은 그동안에 우리가 같이 연대해오면서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또 헌신적인 그런 마음들이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좀 상황은 사실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물론 의혹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겠지만 또 윤미향 당선자가 이런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히 본인의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그 돈의 출처에 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말바꾸기가 있었다 이러면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부분까지 이게 지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 지지를 한 시민단체에서는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그 말바꾸기라는 이제 프레임으로 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연일 쏟아지고 있는 보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윤 대표도 사실은 지금 이제 공식적인 공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좀 이제 너무 성급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해명을 계속 해야 되고 공격을 이제 워낙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 공인이니까 반드시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명 자료를 가지고 국민 앞에 소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인으로서 잘못했다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검증이 저는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저희가 연대해오는 단체 그리고 단체의 사정, 할머니들과 피해자들과의 그런 관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는 이해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불거질 때 문제 제기가 될 때마다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 국민 앞에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 시민단체로서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이 시민단체나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그런 회계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그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공시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 거죠. 뉴스가 처음에 3,3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예. 보도를 했을 때 술값으로 3,300만 원 이렇게 이제 머리 기사가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허위 보도였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3,300만 원 정말 정의연에서 술값으로 자기들의 술이나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언론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언론은 3,300만 원 이 팩트가 진짜냐? 예. 진실이냐 거짓이냐 예, 이것을 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론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게 100몇십 개의 업체에 이제 포함돼 나간 있었죠. 건데 예, 예. 술값 하나로만 이제 대표적으로 표기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굉장히 그런 식의 보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조사와 또 공인협회에서 또 하는 제3자 검증 예, 결과를 예.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로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시민 운동이 좀 폄훼되고 퇴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이제 우려하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차분히 좀 기다리면서 할머니가 저렇게 원망과 서러움을 표현하면서 던진 그 말은 어떤 질문일까? 저는 할머니가 우리 사이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나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 좀 어떻게 해줘. 수요식 근데 꼭 해야 돼? 예. 왜 10억에는 왜 안 돌려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말씀은.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해결 운동을 위해서 수요 집회를 1,440회가 가까운 회차에 걸쳐서 해왔는데 피해자가 계속 있는 수요 시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지금 우리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해결 운동의 방향은 어쨌든 지금 할머니가 던진 그 메시지를 무겁게 안고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해결 운동 방향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알겠습니다.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억 엔을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는 이제 정부가 무겁게 안아야 된다고 보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 비교적 선선하게 지나갔습니다. 볕은 꽤 강했지만 기온 자체가 높지 않아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창원의 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반대로 합천은 오늘보다 1도가량 오르며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모처럼 만에 종일 쾌청했는데요. 내일은 여기에서 구름량만 좀 늘어나겠습니다. 그렇다고 흐려지는 건 아니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오늘만큼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낮보다는 전국에 구름량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밤사이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도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여전히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요. 내일도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11도, 창원과 거제 13도, 통영이 1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고성, 통영이 20도에 그치는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의 아침 기온 11도, 합천과 사천이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합천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는 예년보다 선선하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장미꽃 필 때가 돼서야 학교 문이 열렸습니다. 고3 학생들 공부하고 경쟁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더운 날씨에 마스크까지 쓰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또 시험에, 수행평가에 밀린 일정들도 해치워야 하죠. 오늘 떨리고 걱정 많았을 텐데 무사히 학교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